귀에 쏙쏙 박히는 야구 이야기 정세영 이혜진의 스트라이크 존 시작하겠습니다. 문화일보의 정세영 기자, 스포츠월드의 이혜진 기자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아, 오랜만입니다. 스트라이크 존 거의 뭐 한 달 만에 뵙는 것 저희가 같아요. 8월 22일이 마지막이었더라고요. 네. 거의 한 달 만에 다시 왔습니다. 야, 우리가 보는 건 한 달 만에 보지만 그래도 프로야구는 굉장히 또 많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 그 사이에 또 선두 경쟁이 정말 치열해졌죠. 네, 일단 예. 순위표를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SSG가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2위 LG와의 격차가 3.5경기 차입니다. 네. 그리고 3위는 키움인데 4위 KT가 키움을 2경기 차로 또 추격하고 있습니다. 5위 경쟁도 재미있습니다. 기아가 5위지만 6위 NC와는 불과 1.5경기 차이, 7위 삼성과도 3.5경기 차로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8위 롯데도 5위와의 격차가 4경기로 아직 완전히 포기할 단계는 아닌 상황입니다. 그리고 9위 두산, 10위 하나는 사실상 뭐 가을 야구 진출이 좌절됐고 하나는 이제 좌절이 완전히 됐는데 정리를 하면 1위, 3위, 5위 경쟁, 이 포스트 시즌 진출이 가장 중요한 이 세 개의 숫자가 시즌 끝까지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진짜 한 달 사이에 정말 뭐 변화무쌍하진 않았습니다만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뭐 무슨 일들이 있었길래 사실 선두 경쟁이 이렇게 된 건가요? 어떤 팀들은 사실 시즌 내내 잘하기는 어렵잖아요. 하필 SSG는 정말 가장 중요한 시즌 막바지 위기를 맞았습니다. 9월 들어서 좀 페이스가 뚝 떨어졌는데요. 15경기에서 6승 1무 8패로 승률이 5할이 안 됩니다. 네. 월간 승률만 따지면 리그 7위까지 떨어져요. SSG가 가지고 있던 약점들이 이제 좀 수면 위로 드러나는 그런 모습인데요. 기본적으로 방망이 이 기복이 심합니다. 게다가 좀 힘겹게 버텼던 뒷문이 좀 헐거워지면서 투타 모두 안정감이 떨어졌습니다. 반면에 이 기간 LG는 신바람을 냈습니다. 8월 승률 1위를 기록한 데 이어 9월에도 3위를 달리고 있거든요. 네. 일단 막강 웨잉 원투펀치에 확실한 필승 카드가 제 몫을 톡톡히 해주다 보니 좀 안정감이 크고요. 또 오지환 선수가 생애 첫 22시 클럽에 가입하는 등 타격에서도 좀 강한 면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9월에 드러날 약점이면 뭐 괜찮지 않나요? 그래도 그때 지금 드러나야 순위 경쟁이 네. 치열하니까. 네. 예. 근데 또 LG도 마냥 또 신바람만 나는 건 또 아닌 것 같아요. 좀 고민도 일단 있어 뭐 보여요. 이혜진 기자가 말씀을 하셨는데 네. LG 잘하고 있습니다. 후반기 승률 1위에 8월 이후엔 승률이 6할 6푼 7리 정말 잘하는데 그런데 LG에 두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겨도 SSG가 안 내려온다는 그렇죠. 점. 그리고 두 번째는 외국인 타자. 이 팀에서 중심을 역할을 해줘야 될 외국인 타자가 이번에도 시원찮다는 것인데요. 일단 외국인 타자 가르시아 선수가 9월 이후 12경기에서 타율이 7푼 7리. 9월 이후에 단 3개의 안타를 때려내는데 와. 그쳤고 오늘 2군행을 통보받았습니다. 네. 지금 LG 타선이 팀 타율 2위, 팀 홈런 2위, 잠실구장을 홈으로 쓰지만 정말 무시무시한 타격쇼를 펼치고 있는데 하지만 이 외국인 카드가 제대로 제 역할을 못한다는 점에서 올해도 LG의 외국인 타자 퍼즐은 맞춰지지 않은 분위기입니다. 그렇네요. 게다가 또 아까 말씀하셨지만 SSG가 호락호락하게 내려올 것 같잖아요. 어제 경기만 해도 와 이게 이기는구나. 정말 고지가 가까워져 오고 네. 있잖아요. SSG로는 절대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SSG는 전신 SK 시절이었던 지난 19년에 약간 한 차례 악몽을 겪었잖아요. 이 선두를 수성하느냐 아니냐는 이 단순히 정규리그 1위를 차지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고 봅니다. 다가올 포스트 시즌 그리고 더 나아가 다음 시즌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네. 경험을 통해서 너무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현재 SSG 매직 넘버가 12거든요. 무슨 수를 쓰더라도 이 자리를 지키겠다는 선수단의 의지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였죠. 18일 인천 두산전에서 SSG가 정말 끝까지 추격한 끝에 결국 경기를 뒤집었거든요. 이 우승을 향한 좀 강한 열망을 보여주는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SSG가 2019 시즌에 우승 후보라 불렸는데 마지막에 1승이 모자라서 두산한테 역전 우승을 내줬고 네. 거기에 지난해에는 5할 승률 이상을 했는데도 1승이 모자라서 가을 야구에 또 못 갔습니다. 6위로. 그래서 SSG 선수들이 1승에 대한 이 중요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이번에는 방심 없이 무조건 승리를 많이 챙기는 쪽으로 가겠다는 입장입니다. 자, 어쨌거나 지금 선두권 경쟁 치열하면 치열해질수록 팬들이 야구 보는 재미는 더욱더 더해가고 있습니다. 네. 자, 뭐 섣부른 판단일 수도 있겠지만 양 팀 모두 뭐 이길 수밖에 없는 이유 또 이제 질 수밖에 없는 약점들이 또 보이는데
두 분이 보시기에 남은 일정상 어떤 팀이 더 유리해 보이나요? 일단 SSG가 131경기를 치러서 13경기를 남겨뒀고 2위 LG는 리그에서 가장 적은 126경기를 소화하면서 18경기나 남겨뒀습니다. 네. 일단 얼핏 봐서는 경기를 많이 남겨놓은 쪽이 그렇죠. 유리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하지만 이게 좀 다릅니다. 경기를 적게 남겨놓은 SSG는 이제 남은 시즌 일정이 시작되는데요. 띄엄띄엄 경기가 있어서 1, 2, 3 펀치만 가지고 경기를 치를 수 있습니다. 반면 LG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1, 2 펀치가 워낙 막강한데 토종 선발진이 좀 부진하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LG는 경기가 꽉 차 있어서 이 토종 선발 3명까지 계속 로테이션을 돌아야 하기 때문에 승수 추가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는 않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 네. 저는 이 운도 조금 맞아 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이게 아무리 1선발부터 3선발까지 계속 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상대도 또 1선발, 2선발, 그렇죠. 3선발을 계속 만나게 되면 매 경기 치열한 이 접전이 벌어지거든요. 아무래도 그러다 보면 체력적으로 좀 힘들 때기 때문에 좀 리스크가 클 수밖에 없는데 그 운때도 잘 맞추는 그런 팀이 좀 우위를 차지 않을까 싶습니다. 날은 서늘해지고 있는데 경기는 더욱더 재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어제 그 이제 LG가 하나한테 발목 잡히는 거 보면서 아니나 다를까 하나가 또 여기서 뭘 뿌리는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아니, 말씀하신 네. 것처럼 진짜 공교롭게도 이때만 되면 하나가 맨날 주목을 받습니다. 뭐 고춧가루 부대, 뭐 캐스팅 보트 역할 이런 거를 좀 담당하고 있는데 이게 조금은 슬프기도 합니다만은 일단 하나는 지난 9일 잠실 두산전에서 패하면서 올해 가장 먼저 가을 야구 탈락을 확정지은 팀이 됐습니다. 이 어떻게 보면 동기부여가 좀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하지만 하나는 이후 8경기에서 5승 3패를 거두면서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네. 인상적인 대목은 이긴과 만난 팀들이 다 치열한 순위 경쟁 중이었다는 점인데요. 뭐 선두 SSG에서부터 KT, 기아, LG를 차례대로 만났습니다. 인상적인 대목은 마운드인데요. 마운드가 이제 안정화되면서 경기 운영 측면에서 좀 여유가 생긴 모습입니다. 네. 앞으로 하나를 만나는 팀들은 좀 긴장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참고로 SSG와 LG 모두 하나와 3경기씩 남겨두고 있거든요. 정말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우스갯소리로 각 팀 단장들이 정민철 단장, 하나 단장한테 전화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잘 뭐 좀 봐주십시오. 그런 얘기, 네.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가을 좀 갑시다. 네. 근데 뭐 9월에 드러날 진면목이라면은 안 드러나는 게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네. 근데 기아의 5위가 결국 불안해진 이유도 하나의 역할이 한몫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15일과 16일 2연전을 하나가 잇따라 또 잡아냈어요. 네. 연장전까지 가는 끝에 15일엔 2대1로 승리를 했고 하나가 16일엔 7대6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그 이혜진 기자가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 하나 지금 마운드 괜찮아요. 선발진이 지금 최근 5경기에서 4경기에서 승리를 따냈는데 이 선발 투수들이 평균 자책점이 네. 1점대입니다. 좀처럼 마운드에서 호투가 이어지고 지금 불펜 역시 막강하고 있는데요. 일단 하나 같은 경우에는 시즌 승률이 3할 3푼 6리인데 9월 이후 승률만 보면 8승 8패 5할을 유지 중입니다. 하나를 피하라. 네. 지금 프로야구의 최고의 지금 명장면이 될 것 같습니다. 야, 저희가 이제 한 달 동안 못 보긴 했지만 사실 1주 전, 2주 전만 해도 5위는 거의 현실적으로 봤을 때 네. 기아가 확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정말 야구 끝까지 모르겠네요. 일단 네. 기아가 11일 두산전부터 18일 삼성전까지 7연패에 빠졌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순위가 요동을 쳤는데요. 지금 기아 같은 경우는 구원진 평균 자책점이 7.59로 리그에서 와. 9위입니다. 상당히 뒷문 단속에 이를 먹고 있고요. 그리고 타자들도 좀 부진합니다. 네. 7회까지 앞선 경기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 뭐 타자, 뒤에 불펜 투수 모두가 총체적 난국에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보면은 그 양현종 선수가 좀 많이 지친 거 아닌가 이제. 네, 예.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예. 이 팀이 위기에 빠졌을 때 이를 구해내야 되는 게 에이스의 역할인데 지금 양현종 선수는 조금 힘겨워 보입니다. 물론 뭐 승패는 투수 혼자만의 영역이 아니지만 9위만 봤을 때도 조금은 지친 듯한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네. 이 평균 자책점을 보면요. 전반기 2.97이었거든요. 하지만 후반기에는 5.61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무실점 경기 또한 7월 12일 잠실 LG전 이후에 2달 넘게 지금 소식이 없고요. 에이스가 출격하는 날 승리를 하지 못하면 아무래도 좀 분위기가 침체될 수밖에 없거든요. 네. 이 연패 스토퍼 역할을 해줄 리가 마땅치 않으니 좀 흐름을 바꾸는데도 어려움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야, 근데 반면에 또 이게 바짝 추격하고 있는 NC는
정말 야구 모르겠네요. 어메이징 NC. 예, 진짜 여기까지 올라오는구나 싶어요, 진짜. 요즘 어메이징 다이노스라고 예. 불리는데 후반기 성적만 보니까 NC가 26승 1무 17패로 승률이 6할이 넘고요. 9월 이후에는 10승 6패로 리그 전체 2위에 올라 있습니다. 어제 그 유현진 이후 10년 만에 200탈삼진에 성공한 안우진 선수를 또 무너뜨리면서 네. 선수들의 사기가 더욱 끌어올라온 상황인데요. 일단 기아보다 무승부가 3개가 더 많고요. 경기가 3경기를 좀 덜 치렀다는 점도 LG와는 달리 NC 선수들이 좀 힘을 낼 수 있는 포인트가 네. 될 것 같습니다. 또 기세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이 기세라면 진짜 5위 싸움 어떻게 될지 모를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또 이제 두 팀의 맞대결이 곧 예정이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두 팀은 22일부터 24일까지 창원에서 3연전을 갔는데요. 이게 사실상 가을 야구 막차를 탈 팀을 결정하는 무대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일단 상대의 전적만 보자면 기아가 7승 6패로 아주 근소하게 앞서고 있는데요. 네.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NC의 최근 흐름이 굉장히 좋은 데다 안방에서 열리잖아요. 좀 강하게 밀어붙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욱이 이런 중요한 경기에서는요. 쫓아가는 쪽보다 좀 지키는 쪽이 부담이 크거든요. 그렇죠. 기아의 머리가 다소 복잡하지 않을까 싶은데 확실한 건 두 팀 모두 정말 이 3연전의 모든 것을 쏟아 부어야 할 시기로 보입니다. 자, 반면에 얼마 전까지 NC 자리에 있던 롯데는 8위까지 떨어졌고요. 또 네. 삼성이 또 7위까지 올라왔습니다. 이 두 팀도 사실은 5위와의 경기 차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맞습니다. 4경기 뭐 네. 3.5경기인데 뭐 가을 야구 가능성이 남아 있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삼성은 네. 아직 뭐 5위 기아와 2경기를 모두 잡은 게 컸고요. 3.5경기 차면 아직은 희망을 조금 이어갈 수 있겠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롯데는 사실 그 4경기 차로 벌어졌는데 승패 마진이 마이너스 13개거든요.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최근 5위에 오른 팀들이 모두 5할 승률 네네. 근처에 있었습니다. 좀 이렇게 따라잡기에는 조금 역부족인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롯데도 네. 일단 대외적으로는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지기 전까지는 팬들을 위해서라도 정말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 보여주겠다. 이렇게 좀 강조를 했습니다. 그렇죠. 롯데는 또 이제 이대호 선수 마지막 시즌이기 때문에 더 잘해야 될 이유가 남아 있죠. 롯데는 이대호 선수가 또 잘하는 날 공교롭게 팀이 좀 지는 이런 패턴이 있어서 네. 이대호 선수가 많이 속상할 것 같아요. 진짜. 그렇죠. 좀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거뒀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프로야구는 개인 타이틀 경쟁도 마무리가 될 시기인데요. 이 이야기는 잠시 쉬었다가 와서 자세하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짜릿함이 살아있는 시간 한상원의 스포츠. 자, 야구계 이슈부터 논란까지 정확하게 짚어드립니다. 귀에 쏙쏙 박히는 야구 이야기 정세영, 이혜진의 스트라이크 존, 스포츠월드의 이혜진 기자, 문화일보의 정세영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반가운 소식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 미국 메이저리그 스타들이 100년 만에 방한해서 KBO 올스타하고 경기를 가진다고 예전에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기자회견이 있었네요. 네, 미국 메이저리그 올스타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을 방문합니다. 오늘 부산에서 기자회견이 있었는데요. 네. 2022 메이저리그 월드투어 코리아 시리즈 개최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오는 11월 11일과 12일 부산 사직구장에서 2경기를 펼친 뒤에 서울로 이동해 14일과 15일 고척돔에서 2경기를 더 치를 예정입니다. 출전 선수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는데요. 일단 KBO 리그 올스타의 경우 1차전은 영남 지역을 연고로 하는 롯데, 삼성, NC 등 3개 팀이 연합해서 나서고요. 이후에는 국가대표팀으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이 메이저리그를 대표하는 각 팀 선수단이 한국을 방문해 경기를 펼치는 거는 1922년 이후 100년 만이라고 그러니까요. 합니다. 그리고 은퇴 시즌을 치르고 있는 이대호 선수가 합류할지 여부도 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부연 설명을 좀 더 드리면 네. 일단 양팀 사령탑이 누구인지 이게 관심이 좀 많이 갔죠. 이강철 KT 감독, WBC 내년 3월 네. 사령탑인데 이강철 감독이 지휘봉을 일단 잡고요. 메이저리그는 캔자스시티 로열스 감독이 마이크 메서니 감독이 잡게 되는데 이 메서니 감독이 또 세인트루이스 감독 시절에 오승환 선수와 한솥밥을 좀 먹어서 네. 한국 선수들하고 좀 인연이 있는 감독입니다. 출전 선수들은 일단 아직 확정되지 않은데 KBO 쪽에서는 제가 또 상벌위원회를 한번 기술위원회 한번 했을 때 이런 네. 얘기를 들었는데 WBC에 올 수 있는 우리 한국계 선수들 있지 않습니까? 네네. 토미 현스, 에드먼 네. 같은 선수들을 좀 넣어서 그때 기량을 좀 보고 싶어하는 눈치입니다. 그렇군요. 야, 정말 11월에는 스포츠 풍년이네요. 월드컵도 벌어지고 또 메이저리그 100년 만에 100년 전에 온 게 더 신기합니다. 예.
정말 즐거운 가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건 그렇고 지금쯤이면 이제 MVP 경쟁 구도도 윤곽을 드러낼 때인데 네. 아직까지 모르겠죠. 개인적으로는 올 시즌 MVP 경쟁은 삼성의 외국인 타자 피렐라 선수 그리고 SSG 에이스 김광현 선수의 2파전으로 예상을 합니다. 일단 피렐라 선수는 KBO가 공식 시상을 하는 타율, 득점, 최대 안타, 출루율에서 4관왕에 올라 있습니다. 타점도 이종우 선수에게 단 3개 차 뒤진 2위에 올라 있는데요. 장타율도 이종우 선수의 1위 뒤진 2위라 최대 6관왕까지 노려볼 수 있습니다. 다관왕은 곧 MVP라는 이 공식이 있는데 이게 이루어질지 좀 포인트고 김광현 선수는 특출난 기록을 앞세웁니다. 바로 1점대 평균 자책점인데요. 현재 평균 자책점이 1.85입니다. 그런데 이 KBO 리그에서 1점대 평균 자책점 2010년 류현진 선수 이후 지금 12년째 안 나오고 있거든요. 꿈의 기록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기록의 상징성을 봤을 때는 또 MVP 투표에서 김광현 선수에게 표를 던지는 일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두 선수의 경쟁 재밌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이혜진 기자는 뭐 이제 피렐라와 김광현 말씀하셨는데 또 어떤 선수가 MVP 후보라고 보세요? 아무래도 계속 언급이 되는 저는 키움의 이정우 선수도 왜냐면 이정우 선수도 지금 타격 지표 대부분에서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피렐라 선수와 경쟁을 어떤 구도로 이어갈지에 따라서 이 판도가 좀 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결국 뭐 만약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관왕이 곧 MVP다라는 공식대로 간다면은 피렐라가 가장 유리할 텐데 김광현 선수는 또 상징성이 있고요. 맞아요. 이정우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뒤집힐 수 있는 가능성이 아직 남은 경기에서 그렇습니다. 있고요. 그렇습니다. 정말 누가 될지 아직 모르겠습니다. 일단 예. 피렐라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8월 초에 이제 가족이 이제 들어오면서 더 힘을 내고 있어요. 이 주변에서 이제 가족들이 있으니까 아빠로서 네. 더 힘을 내고 있는 것 아니, 뭐 같은데. 시즌 내내 힘을 냈습니다. 그 사람은 정말 삼성이 어떻게 하든 피렐라만큼은 언제나 항상 무서웠지만 예. 더 무서워지는데. 네. 멘탈적으로 큰 도움을 받고 있고 김광현 선수가 욕심이 많거든요. 그런데 1점대 평균 자체로 무조건 달성한다고 각오를 다졌어요. 그래서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올해 MVP 경쟁. 그 김광현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지난 6월 잠실 LG전에서 6이닝 4실점을 하면서 평균 자책점 2점대로 올라간 적이 네. 있었거든요. 당시에 김광현 선수가 오히려 홀가분하다. 자꾸 전광판에 이 평균 자책점이 실시간으로 떠서 이게 부담이 됐다라고 그럴 수 있죠.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앓는 소리였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두 경기에서 6이닝 무실점, 7이닝 무실점을 하면서 경기를 치를수록 더 평균 자책점을 끌어내리고 있거든요. 이 점도 김광현 선수를 좀 눈여겨봐야 되는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과연 다관왕의 피렐라냐 아니면 역사적 기록의 또 김광현이냐 이 싸움이 될 것 같은데 타율 1위 경쟁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일단 그래도 피렐라 선수가 조금 앞서가는 분위기입니다. 네. 2위 그룹인 롯데 이대호, NC 박건우 선수와의 격차가 5리 차인데요. 저는 피렐라 선수가 좀 유리한 고지라고 생각하는 게 9월 11일 경기부터 7경기 연속 안타인데 7경기 중에요. 5경기에서나 멀티히트, 한 경기 2개 이상 안타를 뽑아냈습니다. 이게 가족이 와서 심리적으로 안정됐고 확실히 있군요. 네. 지금 상승세를 감안하면 타율 1위는 피렐라 선수가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분석하고 싶습니다. 이제 뭐 6관왕까지 가능해 보이고 20홈런 20도로도 가능한 상황이라면서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피렐라 선수가 25개의 홈런 15개의 도루인데요. 네. 이 5개의 도루는 좀 추가가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즌 막판에는 이제 순위 경쟁을 막판으로 하게 되고 5위 경쟁에 아직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는 그렇죠.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순위 경쟁을 하는데 주전 선수들의 부상은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도루 같은 경우에는 하지 말라는 사인이 자주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시즌 막판이니까 도루는 좀 자제하는 분위기가 될 것 같다. 20-20은 좀 힘들어 보인다. 이렇게 분석하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신인왕 경쟁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지금 두산의 한화의 김인환 선수, 네. 두산의 정철원 선수 2파전인데 올해 신인왕 경쟁은 이 고교 졸업생 선수들이 좀 못했어요. 그래서 좀 나이가 많은 선수들끼리 하고 있는데 일단 김인환 선수 같은 경우에는 1994년생, 우리 나이로 29살입니다. 근데 입단 7년 차인데 올해부터, 그러니까 작년부터 조금씩 나오고 아직 신인왕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올해 성적을 보니까 100경기에서 타율 2할 7푼 1리, 15개의 홈런 50타점을 기록 중인데 최근 부상에서 돌아오면서 다시 힘을 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김인환 선수 같은 경우에는 2016년 키움에서 신인왕을 받았던 신재영 선수, 네. 당시 만 27살이었거든요.
요걸 뛰어넘고 최고령 신인왕 기록을 세울 것인지 요게 관심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지금 두산 정철원 선수 같은 경우는 입단 5년차 불펜 투수인데요. 올해 경기에서 52경기 4승 3패 3세이브 18개의 홀드 평균 자책점 3.0인데 시즌 막판으로 갈수록 좋은 구위를 선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다크호스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결국에는 이번에는 좀 어린 선수들보다는 중고 신인이 좀 더 각광을 받고 있군요. 네, 맞습니다. 올해는 개막을 앞두고 뭐 하나 문동주 선수, 기아 김도영 선수 등 네. 거물급 유망주들이 많아서 그 어느 때보다 좀 관심이 끌렸잖아요. 이 프로와 아마추어 무대는 확실히 다르다는 것을 좀 엿볼 수 있는 네. 그런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기술적인 부분은 물론이고요. 좀 체력적인 부분까지 이 고졸 신인들이 적응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과거보다는 이 고졸 신인이 첫 시즌부터 두각을 나타내는 일이 많지만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이 데뷔 시즌에 1군 무대에 서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대단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지만 뭐 이 선수들 성장 가능성 아직도 많잖아요. 그럼요. 앞으로도 좀 지켜보는 그런 또 인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프로야구 시즌 막바지로 가다 보니까 다음 시즌 신인 들에 대한 기대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네. 신인 드래프트에서 지명된 선수들 몇 면이 또 화제를 모았죠. 네, 지난주 이제 신인 드래프트가 있었는데 김서현 선수, 음. 서울고 김서현 선수 그리고 충안고 윤영철 선수 둘 다 투수인데 이 선수들이 1, 2순위가 될 것이라고 했는데 다 지명을 받았습니다. 네. 롯데 같은 경우에는 투수 혹은 포수를 뽑을 것 같다는 예상이 많았는데 내야수인 김민석 선수, 이문고의 김민석 선수를 뽑아서 좀 이견이 있었던 네. 봤을 때 깜짝 지명을 했다고 보여지고요. 올해 드래프트에서 가장 주목받은 선수가 있습니다. 바로 두산이 뽑은 김유성 선수인데요. 김유성 선수가 2년 전에 그 학폭 이슈에 연루되면서 NC가 1차 지명을 받았지만 철회를 했는데 올해는 이 선수가 얼리 드래프트로 나올 수가 있었고 고려대 재학 중인데요. 이 선수가 나와서 과연 지명을 받을 것인가라는 이런 꼬리표가 좀 따라다녔는데 결국 두산이 이 김유성 선수를 뽑았고 지금 현재 좀 이걸 두고 말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하나 좀 살짝 짚어볼까 하는데요. 일단은 먼저 하나는 지난해 문동주, 네. 올해도 김서현. 예, 투수는 다 내려가네요. 그렇습니다. 네. 예상대로 전체 1순위 지명권이 있던 하나는 서울고 김서현 선수를 택했습니다. 이 김서현 선수는 3쿼터형 투구 폼에서 나오는 이 강속구가 압권인데요. 이번 U18 야구 월드컵에서도 뭐 시속 160이 넘는 패스트볼을 연거푸 던져서 좀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현장에서는 즉시 전력감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요. 선발을 목표로 좀 육성 과정을 밟고 있는 문동주 선수와 달리 불펜 쪽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선수 본인도 불펜 쪽에 더 욕심이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이로써 하나는 말씀하신 것처럼 2년 연속 강속구 투수를 수집하는 데 성공을 했는데요. 차기 선발 마무리감 아니냐는 이야기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하나가 이변이 없는 한 내년에도 1순위 지명권을 가질 가능성이 좀 커 보이잖아요. 이 마상 용마고 2학년 투수 장현석 선수까지 품을 수 있을지까지 관심이 쏠립니다. 그렇게 되면 3년 연속 파이어볼로를 수집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후년 되면 류현진 선수가 돌아올 가능성이 그렇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꿈의 선발 라인업을 장착하게 되고요. 여기 네. 외국인 투수 2명이 들어온다. 하나는 이제 만만하게 볼 팀이 그렇죠. 아닐 수가 있습니다. 자, 과연 만약에 신인 드래프트로 뽑은 이 두 선수가 정말 스스로 마운드에 제대로 서게 된다면 네. 정말 하나는 다른 팀이 될 수도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또 이제 그 다음 짚어볼 부분은 아까 말씀하셨던 좀 논란이 있었던 네. 두산에서 픽을 한 김유성 선수 관련 이야기인데요. 네. 확실히 여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들이 많죠. 맞습니다. 네. 이번 드래프트에서 뭐 가장 뜨거운 이름이었다 이렇게 되는데 사실 드래프트장이 끝나고 나서 그 기아의 두산의 김태룡 단장한테 모든 취재진이 몰려서 어떻게 뽑은 것인가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일단 지금 두산님 픽이 깜짝 픽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지금 두산의 투수죠 이영하 선수가 학교폭력 이슈가 있어서 지금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네네. 여기에서 김유성 선수를 뽑을 수 있을 것인가라고 했는데 뽑았거든요. 두산의 입장은 일단 선수의 실력을 보고 뽑았다는 얘기를 했는데 저는 야구만 잘하면 다 된다라는 이런 느낌을 줄 수 있어서 이번 드래프트가 좀 많이 아쉽게 느껴집니다. 특히나 한 팀에서 두 선수가 그렇게 했다는 거는 이건 조금 네.
여러 가지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일단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영하 선수가 지금 학교 폭력 이슈로 재판을 받게 되는 상황에서 그 비슷한 이슈가 있는 또 김유성 선수를 영입해서 정말 드래프장에서 정말 술렁이었다라는 표현이 그대로 맞았거든요. 혼돈의 연속이고 일단 인터넷상에서도 질타의 목소리가 굉장히 큽니다. 또 일부 팬들은 트럭 시위까지 계획을 하고 있는 네. 것으로 알고 있는데 두산으로서는 이러한 사실을 모르지 않고 결정을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해 나가는지도 저희가 지켜볼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이제 과거에 벌어졌던 일이기 때문에 처벌을 받고 반성을 하고 있다면은 다시 한번 뭐 갱생의 기회를 주는 것이 맞는 건지 아니면은 이제 아이들이 보는 또 프로야구 스포츠이기 때문에 맞아요. 뭐 이런 그런 부분들을 또 감안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좀 논란을 피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많은 이야기를 서로 나눴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알겠습니다. 자, 이야기를 끝으로 정세영, 이혜진의 스트라이크 존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일보의 정세영 기자, 스포츠월드의 이혜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내일도 저녁 8시 30분에 뵙겠습니다. 한상원의 스포츠.